내 몸의 건강을 위한 시간 데일리 건강 시작하겠습니다. 치과 가기 두려워하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아마도 이 통증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 가지 치과 치료 중에서도 아프다는 인식이 유독 강한 치료가 있습니다. 바로 신경치료인데요. 이게 자연 치아를 살리기 위한 마지막 방법이라고 합니다. 오늘 자세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고민규 원장 나와 계십니다.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통합치유학과 전문의 고민규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신경치료에 대한 이모저모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신경치료가 무엇인지부터 질문을 드려볼까요? 신경치료는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는 치근관 치료라고도 하고요. 네. 영어로는 루트 캐널 테라피라고도 하는 그런 치료입니다. 네. 신경치료는 이제 치아 안에 신경이랑 혈관들이 있는데 그것을 제거를 하고 그다음에 염증이 있는 경우에는 소독을 해서 그 염증을 제거를 한 다음에 네. 치과용 재료로 그 안에 있는 신경관을 완전히 채우는 치료를 신경치료라고 합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치아가 그 자리에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주는 치료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죠. 이제 치아 안에 있는 감염된 신경을 제거를 해가지고 통증을 적게 만들어서 원래대로 기능하게 하는 그런 치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통 그 여러 가지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경치료하면 나의 치아, 자연 치아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진짜 마지막 치료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네. 이제 사실상 할 수 있는 가장 마지막 치료라고 볼 수 있고요. 신경치료 하고 나서 네. 재신경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이런 경우에 성공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치과 신경치료가 필요한지도 좀 여쭤볼까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충치가 심해져서 신경 조직까지 닿아서 신경 조직이 염증이 생긴 경우에 이제 신경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충치가 엄청 깊어져서 심해지면 네, 신경치료가 필요하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치아 뿌리까지 염증이 닿아야지 신경치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신경이 닿아가지고 이제 염증이 생기면 신경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안쪽에 있는 신경은 다 제거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껍데기만 남아있는 치아라고 볼 수 있어요. 마치 죽은 나무 껍데기만 남아있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일반 충치치료와 신경치료가 필요한 충치치료는 네.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충치치료도 이제 단계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가장 저희가 많이 하는 치료는 표면에만 살짝 충치가 있는 경우에는 충치가 있는 부분만 제거를 해서 떼우는 레진 치료가 있고요. 그거보다 조금 이제 더 진행이 되면은 레진으로는 이제 강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보철 치료, 이제 본을 떠가지고 저희가 보철물을 만들어서 붙입니다. 그래서 네. 인레이라고 불리는 그런 보철 치료가 있고요. 그거보다 더 심해져서 이제 신경까지 도달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신경 치료를 하게 되고 씌우는 치료가 들어가게 됩니다. 신경치료로 끝나는 게 아니고 씌우기까지 하는군요. 네. 그거는 왜 씌워야 하는 겁니까? 신경치료를 아무래도 받게 되면은 치아 구조도 약해지고 그다음에 안쪽에 있는 신경이나 혈관을 저희가 제거를 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치아 자체가 푸석푸석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씌워가지고 전체적으로 치아를 보호를 해야지 정상적으로 기능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신경치료가 어떨 때 필요한지를 여쭤봤고 충치라는 답을 들었고 네. 충치 말고 또 뭐 신경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더 있을까요? 이제 치아가 엄청 많이 깨진 경우나 아니면 치경부 마모증이라도 치아 옆구리가 패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신경치료를 좀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보통 풍치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치주 질환이 있을 네네. 때도 그럴 때도 신경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나요?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이제 치주 질환이 심해서 시린 것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잇몸 치료랑 치주 치료를 충분히 진행을 해서 잇몸의 염증을 좀 가라앉히고 나서 확인해 보면은 대부분은 이제 좀 시린 게 가라앉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도 계속 시리면은 신경 치료가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야기 풀기 전에 신경치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살펴봤습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 키워드와 함께 살펴봅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 통증이에요. 사실 신경치료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통증인데 통증 많이 심하죠?
이제 신경치료 하시기 전에 환자분들이 보통 물어보시는 게 다 아프지 않나요를 굉장히 많이 물어보세요. 네. 근데 저희가 충분히 마취를 진행하고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통증이 심한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이제 신경치료 첫 단계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머리에 있는 신경을 제거를 하는데 이때 가장 많은 통증이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그때 필수적으로 마취를 좀 깊게 합니다. 네. 그래서 불편감을 느끼실 수 있지 않게 하고, 그다음에 뿌리 끝에 있는 신경이 제거하기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게 일부 남아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신경치료 받을 때마다 조금 불편감이 있어서 신경치료를 할 때마다 보통 마취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런 과정이 몇 번 정도 지나고 나면은 안에 있는 신경은 거의 다 제거가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통증이 느껴지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경이 뭐 완전히 죽어버린 경우에는 통증이 아예 느껴지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흔치는 않아요. 근데 간혹 치료 받고 나서 좀 통증이 남아 있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건 왜 그러는 걸까요? 이제 염증이 이제 치아 안에 있는 신경에만 생기는 게 아니라 치아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치주인대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이 조직은 이제 치아의 충격을 흡수하기 위한 좀 말랑말랑한 조직인데요. 거기가 이제 뿌리 끝이랑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신경에 염증이 생기면은 치주인대에도 염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안에 있는 신경은 완전히 제거가 됐는데 치주인대에 있는 염증은 아직 낫지가 않아가지고 일시적으로는 통증이 좀 생길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신경은 제대로 치료됐는데 그 네, 근방에 주변이요. 있는 네. 그게 문제가 되는군요. 네. 이거는 그러면 통증이 남았다고 해서 바로 다시 뭐 이의 제기를 하거나 네. 다시 재치료를 받을 필요는 없는 거고. 네, 시간이 지나면서 보통 좋아지니까요. 며칠 정도 두고 봐야 되나요? 보통 대부분 1, 2주 정도 지나면은 1, 2주? 많이 완화가 됩니다. 그러면 그 경우 말고 또 신경치료 후에 통증이 덜어 남아있는 경우도 있을까요? 정리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치아의 뿌리가 아예 부러진 경우가 있어요. 완전 부러진 건 아니고 이제 금이 간 경우가 있는데 그 금이 가 있으면은 저희가 씌우거나 신경치료를 마무리해도 씹을 때마다 그 금이 뒤틀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치주인대를 자극하게 돼요. 그래서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신경관 자체가 굉장히 변이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신경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프시다는 분들 자세히 이제 현미경 같은 거 보면은 옆에 신경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염증의 원인이 돼서 그러는 경우가 있고요. 신경치료 과정 중에 염증 조직이 뿌리 끝으로 빠져나가가지고 염증을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고 신경병증성 그런 문제도 이제 통증을 또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경치료하고 나서도 통증이 남는 거면 신경치료 자체의 문제가 아니군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1, 2주 좀 기다려 봤다가도 통증이 지속이 된다면 병원에 다시 방문을 해야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신경치료 했을 때 가장 공포스러워하고 두려워하는 단어, 통증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 통증 다음으로 또 걱정되는 부분이 치과 가면 이제 비용이 또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네네. 신경치료 받을 때는 어떻습니까? 비용이 그래도 괜찮은 편인가요? 이제 신경치료 자체는 이제 보험 적용이 돼가지고 비용 자체가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네. 하지만 신경치료를 하게 되면은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필수적으로 치아를 씌우셔야 됩니다. 이 치아가 약해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치아를 씌워서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저희가 이 치아의 머리 부분이 왕관을 닮았다 그래서 저희가 크라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전통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크라운 재료는 골드라고 해서 이제 금으로 된 그런 크라운이 있는데요. 네. 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성이나 연성이 굉장히 뛰어나서 치아의 물리적인 성질을 충분히 대처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다 좋은데 문제는 이제 좀 반짝이고 그쵸. 치아 모양이랑 좀 이제 색깔이 다르죠. 색깔 너무 튀죠. 그리고 네, 요새는 그래서 이제 치아색이랑 비슷한 지르코니아 크라운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금에 비해서는 비용적으로 조금 이제 저렴하기는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별로 이렇게 장단점이 좀 있기 때문에 환자분 개개인의 상황에 맞춰서 재료를 선택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경치료 자체의 비용은 문제가 안 되는데 네, 신경치료와 더불어서 꼭 해야 하는 네. 크라운의 재료에 따라서 가격이 좀 천차만별인가요? 예, 그럼?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개인별 뭐 치아 상태도 좀 봐야 예, 하고, 예. 네, 그리고 나의 주머니 사정도 좀 보면서 네. 적절한 가격으로 좀 재료를
알맞게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신경치료는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좀 받아야 하는지도 좀 여쭤볼게요. 하루 만에 끝나는 건가요? 혹시나? 하루 만에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하루 만에 끝나는 경우는 근데 굉장히 희귀한 경우고요. 3회에서 4회 정도로 내원을 하게 되고요. 네. 일주일간 간격으로 내원을 하기 때문에 한 3주에서 4주 정도 소요가 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또 뭐 염증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그 뿌리 끝에 그 염증을 없애는 약을 넣어서 염증 없앨 때까지 좀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소독하는 기간이 또 1, 2주 정도 추가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평균 한 달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네,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횟수는 이제 3, 4회가 기본이다라고 네. 말씀은 하셨지만 아무래도 그 심각한 정도에 따라서 좀 줄 수도 있고 더 네, 길어질 네. 수도 있는 거겠죠. 요즘에 아이들도 신경치료를 혹시 받습니까? 소아들도 이제 신경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죠. 유치 같은 경우는 이제 영구치와 다르게 충치 저항성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충치가 굉장히 빨리 진행돼서 신경치료까지 가는 경우도 굉장히 흔하거든요. 유치도요? 네. 아. 근데 이제 유치는 어차피 뺄 치하기 때문에 네. 상황을 보고 뺄 시기가 됐으면 빼버리는 경우도 흔한데 뭐 앞으로 1년 이상 써야 된다. 그러면은 신경치료를 얘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유치에 들어가는 신경치료 재료나 이런 게 성인이랑은 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소아치과 전문의가 따로 있으니까 네. 소아치과 전문의를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유치이지만 신경은 꼭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는 신경치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다음 키워드와 함께 자세히 또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키워드, 신경치료의 과정입니다. 신경치료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이제 신경치료는 치아에 씹는 면이 있습니다. 그쪽에다가 이제 구멍을 내 가지고 신경을 직접 노출시키게 됩니다. 네네. 그 다음에는 거기서부터 이제 신경관 뿌리 끝까지 길이를 재가지고 저희가 어디까지 신경을 제거할 건지 측정을 하고요. 길이 측정이 끝났다면은 그때부터 이제 신경 제거하는 기구들을 이용해서 신경을 제거를 한 다음에 소독을 합니다. 그래서 소독을 해서 염증이 충분히 사라지게 되면은 그 다음에 치과용 재료를 넣어서 신경 치료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혹시 치료 중이나 후에 뭐 주의할 사항은 따로 없습니까? 일단 신경 치료하는 과정 중에는 이제 위에 구멍을 뚫어놓고 안에 신경을 또 저희가 제거를 했기 때문에 네. 치아가 구조적으로 굉장히 약해져 있습니다. 또 영양공급도 못 받고 그래서 치아가 푸석푸석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러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경 치료 과정 중에는 절대 그쪽으로 식사를 하시면 안 됩니다.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 달 정도 되겠네요. 치료 네, 기간 네. 한 달로 잡았으니까. 딱딱한 음식만 씹으면 안 되는 게 아니고 아예 씹으면 안 네, 되는 네. 거예요. 그러면 신경치료를 여러 개를 동시에 못 하는군요. 반대쪽을 여러 개 동시에 하면 아무래도 식사할 때 엄청 불편하시긴 할 거예요. 잘 드시지를 못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만 주의하면 됩니까? 일단은 그런 게 또 있고요. 신경 치료를 하게 되면은 안에 신경을 저희가 제거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충치나 이런 게 생겨도 미리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나중에 갑자기 부러져서 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한 아. 3년, 4년 있다가 갑자기 치아가 부러졌어요 하고 오셔서 보시면은 신경치료 돼 있는 치아가 아예 부러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미리 발견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치과에 좀 오셔서 검진을 좀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경치료 받으면서 신경을 제거했기 때문에 네. 감각을 느낄 수가 없는 네. 거군요. 그러면 주기적으로 검진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한다는 건 어느 정도 주기를 생각하면 됩니까? 보통 저희가 3개월에서 6개월 사이로에 한 번씩 오시면은 충치가 충분히 진행되기 전에 무언가 있으면 엑스레이나 육안으로 보이기 때문에 처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3개월에서 6개월 사이. 예. 알겠습니다. 혹시 신경치료를 뭐 받다가 혹은 그 후에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라든지 후유증은 없을까요? 신경치료를 하시고 나면은 일시적으로 조금 불편하실 수는 있어요. 아무래도 치주인대 염증이나 이런 게 완전히 제거되는 데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는 있는데 보통은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치아가 굉장히 약해져 있고 충치의 이런 저항성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치과에 와셔서 검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경치료하고 나서 재치료를 할 수도 있다라고 앞서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었거든요. 네. 어떤 경우에 재치료를 하는 건가요? 이제 신경치료라는 게 뭐 저희가 하는 모든 치료가 그렇듯이 100% 완벽한 치료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신경치료를 하시고 나서도 시간이 좀 지난 후에 보면은 이제 뿌리 끝에 다시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보철물을 다시 제거를 하고 아까처럼 이제 신경치료 진행하는 과정처럼 씻는 면에 구멍을 다시 내가지고 재신경치료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경치료하고 나서 끝이 아니고 신경치료하고 나서 다시 염증 생기면 다시 신경치료를 받을 수 있고 다시 신경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언제까지요? 그게 이제 한 번 신경치료를 하고 나서 재신경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염증이 사라지지 않으면은 그때는 이제 치아 수명이 다 했다고 판단돼서 그때는 이제 발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어쨌거나 그 치아의 상태를 봐야 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재신경치료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크라운으로 덮어 씌웠잖아요. 네. 신경치료하고 나서. 근데 그 재료가 굉장히 딱딱하지 네,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도 이제 충치가 생기고 감염이 생기는 것 자체가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네, 네. 뭔가 단단히 보호해 줄 것 예, 같은데. 맞아요. 네, 충치가 또 생길 수 있나? 다시 감염이 될 수 있나? 이런 의문도 좀 생기네요. 아까 앞서 설명드렸듯이 신경치료를 마치고 나면은 치아 자체가 좀 푸석푸석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항상 너무 단단한 거나 질긴 걸 씹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신경치료 하시고 나서 뿌리에 금이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금을 따라서 구강 내에 있는 세균이 뿌리 끝으로 유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는 경우에 염증이 또 생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신경관의 종류나 형태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소독을 해서 일시적으로는 염증이 줄어들었는데 안에 남아있는 미세한 염증 조각이나 뭐 괴사된 조직 일부가 남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또 시간이 지나가지고 염증을 다시 일으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밀폐가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약이 단단하게 씌웠지만 접착제로 이렇게 다 붙였지만 오랜 기간 쓰시다 보면은 거기가 이제 틈이 생겨가지고 그쪽을 통해가지고 또 신경관을 따라 들어가면은 또 염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정기적으로 추적 관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세 번째 키워드 확인합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신경치료, 오해와 진실입니다. 참 통증이 워낙 심한 치료로 잘 알려져 있어서 그런지 신경치료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도 많고 거기에 대해서 뭐 오해를 하거나 혹은 그게 진실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전문의에게 확인을 하지 않으면 사실 모르는 거거든요. 네. 전문의 모셨으니까 제대로 좀 확인을 하고 가는 시간 마련을 해봤습니다. 먼저 확인을 해볼 부분은요. 치아색이 변하면 그때는 신경치료가 필요한 것이다 라는 정보입니다. 네. 이게 색이 변하면 이거 신경치료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게 맞습니까? 어느 특정 치아 하나만 색이 과도하게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오셔서 엑스레이를 찍어보아야 되는데요. 안에 있는 신경이 괴사가 너무 심하게 돼가지고 치아 자체까지 색을 변형시키는 경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신경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른 치아는 괜찮은데 딱 한 치아만 색깔이 네. 변한다면 네. 그 치아는 세균 감염이 된 것일 네, 것이다. 네. 그러면 이게 치아색이 변하는 게 세균 감염 말고도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저희가 요새 커피나 뭐 콜라 이런 걸 많이 드시잖아요. 색깔 있는 음료를 많이 드시다 보면은 그런 게 이제 치아에 착색돼 가지고 색이 또 변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또 네. 병원에 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또 저희가 확인해 볼 정보는요. 여성이 임신 중에는 신경치료를 받을 수 없다라는 부분인데요. 저도 임신 중일 때 이 얘기 들었었거든요. 출산하고 나서 치과 가라고. 어떻습니까? 염증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임신 중이셔도 치과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가도 되나요? 네. 그리고 치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적기는 5개월에서 7개월, 즉 임신 중기라고 말씀드리는 그런 기에는 중기에는 안정적이기 때문에 간단한 치과 치료, 신경 치료 정도는 충분히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임신 중이라도 중기에는 신경치료까지 가능하다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사실 신경치료가 고생이잖아요. 네. 통증도 통증이고 또 치과 가야 하는 거고 네. 한두 번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네. 가장 좋은 건 미리 예방하는 건 텐데 맞아요. 방법 좀 귀뜸을 해주시죠. 일단은 신경치료까지 가는 가장 흔한 경우가 충치이기 때문에 충치가 생기지 않게 관리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충치를 유발하는 음식에는 달고 끈적끈적한 음식이 있기 때문에 젤리 같은 음식을 좀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충치가 생겨도 초기 충치면은 신경치료까지 가지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치과에 오셔서 검진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신경치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게 두렵고 무서워서 자꾸만 피하게 되는 그런 치료 맞습니다. 하지만 이 신경치료를 잘 받아야 자연 치아를 더 오래도록 보존할 수 있다는 사실까지도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고민규 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